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그다음에 정규 분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일단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보자. 항상 시작은 정리. 자, 확률 분포를 하고 있어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 두 가지? 두 가지로. 뭐랑 뭐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어차피 여기서 확률 구하는 이야기랑 또 뭐 구하는 이야기였어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는 이야기였고, 그지? 그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에서 네임드가 뭐였어요? 이항 분포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항 분포가 끝났고, 이항 분포에서도 여전히 확률 구하는 거랑 평균 분산 구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생각했었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주제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얘는 예전 교육과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이 평균 분산 구하는 거 했었거든? 근데 너희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여기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평균이랑 분산은 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확률만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담당하고 있는 애는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맞아요? 확률 질량 함수 PR이라고 썼었지. 그래서 PX가 뭐 X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잖아. 이런 게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였거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얘도 이제 변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확률이 있을 거잖아. 여기에 변수를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이산 확률,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예전처럼 이제 x 해가지고 얘가 뭐 1이다, 2다, 뭐 0이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뭐 이렇게 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 0 다음엔 1이고 1 다음엔 2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었을 때가 그때가 이산 확률 분포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변수 자체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연속 확률 분포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게 돼요. 근데 여기 x 값이 될 수 있는 게 x는 똑같이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 얘가 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뭐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 연속적으로 쭈루루루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숫자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얘에서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x가 뭐 3입니다. 3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 빵이에요. 왜 그런지 알겠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뭐 3부터 다시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는 5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1부터 5까지 있는 모든 실수 중에서 딱 그냥 3 하나 될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무한대분의 1로 계산되면서 여기 얘는 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얘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x가 얘 하나 값을 가질 확률이다라고 해서 그걸 계산할 수 있었어. 그죠? 걔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다면 지금부터는 여기는 얘 확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얘 확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냐면 A부터 B까지, 뭐 A부터 B까지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범위를 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적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확률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돼 있는 애 중에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얘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또 다른 함수를 하나 생각할 건데, 그 함수 있지.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랑 밀도라는 거랑 그 어감 차이를 좀 생각해봐. 질량이라는 건 고체의 질량을 나타내지. 밀도라는 건 뭐예요? 밀도라는 건 액체죠, 액체. 액체나 기체. 물론 고체에서도 밀도를 나타내긴 하지만 흔히 쓰이는 거. 잘 모르겠죠. 그래요. 밀도, 질량이랑 밀도의 그 어감 차이를 알겠니?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알겠어? 뭐예요? 설명해볼까? 태영이가? 근데 밀도가 빽빽한 정도 아니야? 그렇지. 밀도가 빽빽한 정도. 그러니까 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농도랑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의미로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농도는 뭐예요? 이게 물이 뭐 그지 얼마나 진하냐, 그지? 진하다. 이렇게 여기는 얘를 나타내는 함수를 보통 이거 뭐라고 쓰냐면 fx 이렇게 써요. 확률 밀도 함수 fx 이렇게 쓰거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딱 세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였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됐었어? pi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걔는 0에서 1 사이면 됐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또 뭐 있었지? 다 더하면 뭐가 됩니다? i는 1부터 n까지 pi 다 더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x는 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px가 뭐 xi가 될 확률이 뭐가 됩니다? pi가 되는 이런 상황일 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썼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 딱 세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되거든.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첫 번째 fx라고 하는 건 여전히 확률이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대신에 여기가 1보다 큰 값을 가져도 돼. 얘는. 함수 값 자체로 1보다 큰 값을 가져도 돼. 왜냐면 그럼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얘는 전체 구간이 있어. 전체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해봤을 때 그 넓이가 1이 돼.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궁금한 확률이 지금처럼 x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계산은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해 버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4연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얘가 지금 y는 fx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확률 밀도 함수이려면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이런 물음이 있어. 확률 밀도 함수였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0에서부터 4까지만 주어져 있었나 봐요. 이게 전체 범위였나 봐. 그러면 fx는 현재 지금 전부 다 0보다 큰 거 맞죠?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뭘 만족하면 되겠어? 전체 구간을 뭐 해주면? 전체 구간을 적분해주면 그 넓이가 뭐가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확률 뭐가 궁금하냐면 2에서 3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확률 변수 보는 것도 아니고요. 확률 밀도 함수 볼 거예요. 여기 봐봐. 연속 확률 분포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확률 밀도 함수거든. 저 함수를 정확하게 너희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 여기는 이쪽 파트가 편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건 사실 확률 변수였어요. 그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먼저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걔가 될 확률 따로 계산해주면 됐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기 때문에 얘는 딱 봐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구간이잖아. 그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그 구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이 그래프가 가지는 그 특성이지. 여기는 이 세 가지 특성. 이렇게 이거 세 개를 만족하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쟤를 나중에 확률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요. 이거 괜찮아. 그지?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특징. 넓이가.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 전체를 적분했을 때 1이 됐다는 소리는 넓이가 1이었다는 소리잖아. 그죠? 요거 이해되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구나. 적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봐봐. 너희가 지금 여기서 적분을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알지? 적분을 할 일 별로 없어. 있긴 있거든?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 지금 수철이가 미적분이 안 돼 있어요. 그지? 잘 봐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의 의미는 이렇게 fx에 이렇게 있었어. y는 fx에 이렇게 있었대. fx가 이렇게 있었대. 의미가 뭐냐면 a부터 b까지니까 x값이 a인 곳부터 x값이 b인 곳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도형 있잖아. 이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분한 결과는 제가 돼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알았지? 알았죠?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결국 여기는 이 넓이가 된다고. 왜냐면 지금 미적분 수업까지 다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태훈이 알고 있을 거야. 너 알지? 이렇게 하는 이제 미적분 하시잖아요. 요 넓이가 그럼 뭐가 돼야 돼 지금 현재? 1이 돼야 되죠. 근데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이거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이 적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여기는 이 값을 내가 물음표라고 잡았으니까 이 길이가 물음표였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물음표를 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물음표는 얼마였을까요? 2분의 1 이렇게 여기는 이 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궁금한 게 뭐랬어? 2에서부터 3까지 넓이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4였으니까 반뚝 자르면 여기가 2였을 거고 다시 반뚝 자르면 여기가 3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 넓이 구해주세요. 그게 여기는 얘의 확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는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가만히 보면 무슨 도형이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썼어? 여기 요 길이 구하고 여기 요 길이 구해서 두 개 평균 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 곱했었잖아. 맞아요? 됐지? 그럼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얼마였어? 얘가 얼마였어? 4였거든. 이게 4였어. 4였을 때 2분의 1이었어. 그럼 얘가 2였을 때는 얼마겠어? 4분의 1이겠죠. 맞나요? 맞아요? 너 들으시니? 그럼 여기 이 길이 얼마겠어요? 이 길이 4분의 3? 8분의 3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얘랑 평균 됩니다. 2분의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곱하기 여기는 요 길이는 1이었을 테니까 여기는 이 넓이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넓이가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어차피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쪽에서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얘야.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성질 딱 세 가지. 그냥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볼 거야. 항상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세 가지 성질 말해주세요. 얘는 전부 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전체 구간을 접근했을 때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확률이 x가 a부터 b까지였다면 여기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넓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넓이 가지고 그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보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다시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결국 의미가 뭐라고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넓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전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여기 A부터 B까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여기 뭐 어떤 개념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확률 처음에 배웠을 때 기하학적 확률 배운 적 있죠? 맞아? 기하학적 확률은 넓이분의 넓이, 뭐 길이분의 길이 이렇게 접근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이 전체 넓이가 1이었으니까 이 넓이분의 이 넓이가 될 확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결국 그 뭐가 됩니다? 확률이 됩니다. 확률이. 보이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알았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이거 보이니? 좀 흐리게 나왔네. 연속 확률 변수 x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범위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정의되는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여기는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fx를 분포 곡선, 확률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성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 구간에서 여기는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그래프와 x축, 그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 됩니다. 전체 구간의 넓이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종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 x가 a에서부터 b까지가 될 확률은 뭐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넓이가 됩니다. 이 넓이로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럼 봐봐. 우리가 적분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없었거든. 우리가
적분을 배우기 전에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얘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2차 곡선, 뭐 3차 곡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넓이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했던 짓이 정적분이라는 짓을 했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 전에 넓이를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굳이 적분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거기 있는 게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분할 일은 없다고 봐도 돼. 그렇죠? 그래서 승철아, 적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니? 적분하는 법은 알고 있니? B에서 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돼요? X에 응. 오너를 아니다. 기억나요? 적분 몰라? 모르겠어? 좀 알겠어. 조금 알겠어. 저 식은 기억이 났어. 근데 나올 때마다 선생님 한 번씩 해줄 테니까 한번 적응해봐봐. 공부를 안 하면 버리지 뭐. 봅시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세요. 1번부터 보기 1번부터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4분의 1이래. 4분의 1이라는 것도 함수니? 그냥 4분의 1이라고 딱 써있어. 제가 함수야? 잠깐만, 함수니? 아니 아니야? 왜? X 하나에 Y 하나 나오는 x 하나 넣으면 y 하나 나오잖아. 아니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왜? 일단 1 넣어도 4분의 1 나오는 거고 2 넣어도 4분의 1 나오는 거고 0 넣어도 4분의 1 나오는 거고 x 하나 넣으면 무조건 4분의 1 나오죠. 그럼 함수네. 함수 맞아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함수네.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 상수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었지? 아 일자. 그렇지, 일자로 그려졌었지. 이렇게 그려졌어. 얘는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를 잘려야 돼. 여기 4까지. 여기 얘가 4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 얘는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야 현재? 1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인 거야. 얘 자체가 그냥 확률 밀도 함수야. 됐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1부터 K까지. K까지. 여기 이 넓이가 얼마래요? 2분의 1로 준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얘 4분의 1이었으면 이 1이가 얼마여야 되고? 2여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얘가 얼마여야 돼? 3이라고 했지. 이렇게 보면 끝나요. 어렵지 않죠?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보기 2번 문제 가볼게요. 얘는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ax래. 자, a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맞아요? 자, a 값은 무조건 양수일까 음수일까?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맞아요? 다들 알고 있죠? 혼자 알고 있니? 혹시 흔들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거 음수값 나오니까 안 되지? 맞아요? 얘는 지금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만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음수값 나오면 안 되니까 A값은 양수였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운명이었던 거야. 얘가 Y는 AX의 그래프고요. 여기는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될 I야.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되니 요 넓이가 얼마였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1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는 이 값은 얼마? 2를 집어넣어버리면 y 값은 2a가 되게 분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를 했을 때가 1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a가 얼마였다는 뜻이에요? 2분의 1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2분의 1. 됐죠? 그러니까 a 값은 2분의 1 구했고요. 두 번째, 여기 얘 구해달라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한번 구해보세요.
넓이 구하니까 2분의 1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잘 봐라. 잘 봐라. 네, 이거 하지 말까. 어차피 4등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 등차 수열이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넓이 합은 이거 두 개 넓이랑 같겠지? 4분의 2분의 1. 오케이? 일단 상황에 따라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으면 편하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석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알죠? 넘어가. 그래서 이제 뭐 도수분표랑 이상한율 분포랑 연속한율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는 도수를 의미했고 여기는 확률을 의미했고 여기는 얘는 넓이가 확률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가 표로 나타내졌을 때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지? 전체 합이 1인 거고 얘는 전체 넓이 합이 1인 거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는. 여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석책에 있습니다. 창이 정석 안 났거든.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꺼내도 돼요? 아, 그럼 꺼내야지. 뭘 꺼내? 뭘? 여기 정석이야 이게. 아, 요거는 비슷했어요. 연습장이라도 꺼내 그럼. 풀어야지. 아니, 저 처음. 그래요? 분명부터 쓴. 봐봐. 자 이제 봐봐. 문제가 괜히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저렇게 딱 주어져 있었어.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안 되지. 안 돼. 모르겠어. 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저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에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학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 치고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식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KX래. 그럼 얘는 봐봐.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KX.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한번 잘 들어봐봐. 너희도 이거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너희가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는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x 값이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봐봐,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지 보통. 맞아요? 이건 그냥 함수식이잖아, 그지? 실제로 내가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게 fx는 y다, y는 fx다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게 원래 예전이지. 얘의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통 x랑 y랑 이렇게 순서쌍으로 이렇게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y는 f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현재 내가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fx가 얘가 된다며 이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이 범위에서는 fx가 얘가 된다며 얘는 나는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x축, y축을 먼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x축, y축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x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었잖아, 여기 얘가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오케이? 여기 얘가 0이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작아. 또 작아서 여기 얘가 2였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이 부분에, 이 공간에는 뭘 그려달라는 소리고 얘의 그래프, y는 kx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공간에 뭘 그려달라? y는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이제 y는 kx에 다음 여기는 얘에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생각할 것.
저기 있는 제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죠. 그냥 그릴 수 있죠. 여기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원점을 지나면 다시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k인 직선이군요. 원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k인 직선이군요. 다시 봐봐. y는 a배 다시 k배 이렇게 하자. m에다가 x-a 플러스 b였어. 얘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아, 여기는 이 직선은 a, b를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군요. 해석돼요? 다시 a, b를 지나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군요. 됐어? 그럼 봐봐. 기울기가 m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기울기가 뭐냐면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지 않았어. 얘가 기울기가 0입니다. 얘 기울기가 0이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뭐냐면 1인 거야.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감소했어? 그럼 여기 얘는 기울기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맞아? 그럼 얘가 1만큼 증가할 때 기울기 2만큼 증가했어?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가 뭐인 거야? 2인 거야. 1만큼 증가할 때 2분의 1만큼 증가하거나 2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되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야. 판단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기울기들은 결국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기울기는 증가합니다. 그렇죠? 얘가 0이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기울기는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됐니? 그럼 봐봐. 여기는 이 y축을 중심으로 또 생각해보자. y축을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y축과 되게 가깝게 이렇게 붙어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개 큰 직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생긴 형태니까 기울기가 개 작은 직선. 그렇죠? 개 큰 거, 개 작은 거. 개 큰 거, 개 작은 거. 그 사이에 있는 요 y축이라고 하는 거. 기울기가 뭘까?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왜냐면 x 증가라는 거냐 y 증가라는 기울기의 정의였거든. 그죠? x가 증가했어, 안 증가했어? 여기 두 점을 찍어놓고 봤을 때 x는 안 증가했어. 그치? 안 증가했으니까 0분의 어쩌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축에 딱 평행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됐죠? 여기까지. 요걸 바탕으로 한번 그래프 한번 실제로 그려볼게요. 자, kx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뭐니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음수 쪽에 그려지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k는 무슨 수군요? 양수군요라고 판단 가능. 됐습니다. k는 양수군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여기 1만큼 얼만큼 증가해야지? k만큼 증가해야지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k겠죠? 됐어? 어렵지 않죠? 다음에 여기는 요직선 바라볼게요. 이제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는 요직선 그려주세요. 여기는 요직선 바라보면 봐봐. y는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2였어요. 얘는 뭘 지나면? 다시 지웠네. 자, 얘 뭘 지나면? 얘는 뭘 지나면? 0,0을 지나면 기울기가 k인 직선. 얘는 읽어봐. 2,0을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인 직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래. 마이너스 k라는 거는 1만큼 증가할 동안 k만큼 감소했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서 1만큼 증가할 동안 k만큼 감소한 걸 테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해됩니다? 됐어?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되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k 값은 얼마였을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k 값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래요? 0.5에서 1.5 사이 이렇게 될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넓이는 얼마가 될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넓이 2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봐봐. 그냥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요거 되게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요거 4개 중에서 요거 3개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4분의 3이고 여기서 4분의 3이니까 요거 4분의 3이겠죠. 전체의 4분의 3이겠지.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가 됩니다?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EX, VX 구하는 거는 확률 뭐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아이고 세제곱. 잠깐만 좀 멈추세요. 조건이 미분한 다음에 그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데? 어떡하냐? 잠깐만. 지금 현재 봐봐. 현재 상황이 뭐냐면 x 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줬어? 1까지 줬어. kx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사실 미적분 원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아이라면 정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알았죠? 이건지 어떻게 알아? 어? 이건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그럼 확률 밀도가 안 될 거.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되잖아. 아무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y는 kx 세제곱. 0에서 1 사이에서만 바라보고 싶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야? 요 넓이가 얼마니?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부터? 0에서부터 1까지 kx의 세제곱 dx를 했을 때 결과가 1이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요거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요거에 부정적분을 구합니다. 얘 뭘 구합니다? 부정적분을 구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4분의 1 k의 x의 4제곱이 돼요. 왜요? 부정적분이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그다음에 이제 1 넣고 이제 여기서 뺄 거야. 그죠? 얘는 뭐가 돼요? 4분의 1 k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얼마였다는 뜻이야? 1이었다는 뜻이니까 k가 얼마였구나? k가 4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 문제랑 풀 설명해 줄게. 자 다음에 궁금한 게 2번 문제였어. 2번 문제. 얘는 뭐야? 그치 0.9부터 그럼 0.9보다 크다는 0.9부터 어디까지? 1까지겠지. 요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치? 0.9부터 1까지 4x 세제곱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적분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x 4제곱 됩니다. 4제곱 돼요. 1, 10분의 1 이렇게 쓰자. 0.10분의 9 이렇게 쓰자.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다? 1 빼기 10분의 9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겠네. 이거 계산해주면 여기 2번 문제 답일 거야.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적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적분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겠다. 적분이 또 아예 안 되면 안 돼요. 오케이? 아예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적분 얘기를 좀 됐어요. 선생님 수업 최초로 확률 통계 수업에서 적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년 동안 강의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네. 아, 처음 아닐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아이고. 자, 봐봐.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의미는 지금 미적분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하자. 의미만 알려줄게. 봐봐. x에 n제곱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있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nx에 n-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이 정의돼 있어요.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거꾸로 하는 거야, 그죠? 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달라요? 이게 적분한다가 부정적분을 구한다. 이거 적분해주세요, 부정적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왜냐면 잘 봐봐. 3x의 제곱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6x 6x죠. 맞죠? 3x의 제곱 더하기 1 요거 미분하면 뭘까? 6x 6x죠. 그러면 3x 제곱 더하기 c 미분하면 뭘까? 6x 6x죠. 맞아? 그럼 6x를 적분하면은 3x 제곱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3x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아니면 3x 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3x 제곱 더하기 c라고 그냥 상수 c 하나 붙여줘. 오케이? 근데 부정적분할 때는 그렇지만 정적분할 때는 저 c 안 붙여도 됐었어. 정적분해서 할 때는 c 안 붙여도 됐었어. 다시 봐봐. 그래서 정리해줄게. 인테그랄 x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얘는 뭘 미분하면 얘가 된 일을 관찰하는 거거든. 오케이? 얘를 미분해서 n차가 되려면 원래는 이게 n 더하기 1차여야 될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하면 실제로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걔는 약분대에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게 그냥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있었어야지 얘를 미분한 결과가 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결과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어? 간단하게 보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kx의 세제곱 플러스 2 뭐라고 할까? a의 x 제곱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는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해 달래. 그리고 나서 0이랑 2까지 해서 적분해 달래.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부정적분을 일단 요 괄호 대괄호 안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얘 부정적분을 이렇게 쓰는 거야. 뭐가 될까요? 4분의 1 kx 4제곱 더하기 뭐가 될까요? 3분의 2 ax의 세제곱 플러스 얘는 3x가 돼요. 여기는 얘가 좀 의아할 수 있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3x 미분하면 얘 되잖아, 그지? 그죠? 그냥 3이면은 거기다 x 하나 붙여주면 돼. 1이었으면 거기다 x 하나 붙여주면 돼. 오케이? 그냥 플러스 c는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다 2 넣고 0 빼버리면 c는 다 사라질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계산하는 거는 여기다 2를 다 x에다 2 집어넣고 계산한 다음에 0 집어넣고 계산하고 빼버려서 계산했었어요. 알겠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적분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얘는 바로 내임대로 들어갑니다. 정규 분포가 여기 혼주 분포의 거의 핵심이다라고 봐도 볼게요. 정규 분포가 뭔지 한번 보자. 일단 정규 그러니까 fx 확률 밀도 함수가 봐봐 루트 2파이에다가 시그마에다가 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었을 때 선생님이 봐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식을 외워서 썼을까 아니면 이거 보면서 썼을까? 이거 보면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이거 안 외운다는 소리야. 오케이? 무슨 말이야? 너희도 외울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넓이를 구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뭐 2부터 예를 들어 5까지 fx라고 했으니까 루트 뭐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적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된 이 함수를 내가 접근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과도 못합니다. 오케이? 이과도 못해요. 이과도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접근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넓이를 접근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오케이? 이제부터 접근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뭘 만들어주냐면 표를 하나 만들어줄 거야. 오케이? 그 표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텐데 아니면 그냥 그림상에서 어떤 넓이를 정해주고 그 그림을 가지고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로 들어갈 텐데 선생님 이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그래프야. 오케이? 정의의 실수 전체 그래프고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이렇게 접으면은 포개져요.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이 얼마냐면 평균이야, 평균.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이 뭐라고요? 평균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완전히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제일 높은 값을 갖겠죠. 됐나요? 잘 봐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fs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거기는 걔 평균이랑 그다음에 걔 표준 편차 있잖아. 분산이라고 할게. 분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쟤네들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쟤네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그마가 어디 있어요? 보니까 시그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지? 맞아? 그 다음에 m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 자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이미.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저기서 쟤를 구하는 짓은 이제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나는 여기는 얘의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이 함수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여기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돼. 알았지? 자, 이 정도의 그림은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정의되어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전체 넓이가 당연히 얼마여야겠어? 1이어야 돼. 요거 이해돼요? 1이어야 돼. 그럼 봐봐. 좀 상식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자,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넉대대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요 넓이도 1이어야 되고 여기는 요 넓이도 1이어야 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는 얘 평균값이 얘가 m이었어요. 여기 얘들 마찬가지 평균값 m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똑같이 둘 다 정규 분포 곡선이거든. 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정규 분포 여기는 얘 그래프거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차이는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시그마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표준 편차, 분산밖에 차이가 없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 그래프랑 누가 더 퍼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더 퍼져 있어요? 저거 얘가 더 그렇지 저거 이게 더 퍼져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가 더 모여 있지.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더 모여 있는 거고 얘가 더 퍼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산이 크면 클수록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지? 선생님에서 기술 눌러가지고 승천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르는 대신에 여기는 이 넓이가 다 똑같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퍼지는 거지. 이렇게 퍼지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뭐 할수록 클수록 이런 그래프가 되고 표준 편차가 뭐 할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일단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 있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너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얘네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여기 있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줄 거야. 그렇지? 저런 분포를 따라요 라고 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게 정규 분포 해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줄 거야. 혹은 y라고 하는 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4였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게? 3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얘의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보다 표준 편차가 더 크잖아. 그지? 표준 편차가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 좀 넉대대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얘 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줘. 그다음에 여기 제일 꼭대기 여기 있는 게 얘 값이 얼마였겠어? 4였을 거야. 이 정도 그려줄 수 있으면 된다 뜻. 다시 확률 변수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거기는 걔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저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저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거든.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똑같아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나 봐. 너무 막 그리지 말고 조금만 성의 있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m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퍼져 있는 정도를 여기는 이 시그마가 담당합니다. 이 정도는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됐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얘가 A였어. 여기 얘가 이렇게 B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궁금한 게 만약에 x가 a에서 b 사이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이게 적분으로 들어가도 되거든 사실. 근데 적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적분을 할 수가 없다. 이과도 못한다. 오케이? 심지어 대학생도 못해요. 누가 알고? 어? 누가 알고? 진짜 그 수학만 전공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미리미리 다 저걸 구해가지고 표로 만들어놨어. 오케이? 근데 저건 못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나도 못해요. 여기는 얘 적분은 나도 못해. 얘를 적분해주세요? 나도 못해. 오케이? 뭐야? 적분이라는 게 지금 너희는 지금 봐봐. 너희는 문과잖아. 너희 문과니까 어차피 다루는 함수가 뭐밖에 없어? 다항함수밖에 없어. 그지? 다항함수는 100% 적분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다음이야 이만 지수 함수도 있고요, 로그 함수도 있고, 유리 함수도 있고, 삼각함수, 사인 함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도 있고, 탄젠트 함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거 다 배워요. 다 배워요. 여기 얘는 지수 함수예요, 실제로. 지수. 여기 2에 여기 지수 쪽에 x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 함수. 그 이과는 그런 것들 다 해요. 그래서 이과 하다 보면 이제 적분 쪽에서 이제 지금 아이들 적분 나가고 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적분 쪽 계산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문과에서 배우는 적분이랑 이과에서 배우는 적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 난이도만 말하는 거야. 개념 난이도 똑같아요. 개념 난이도는 오히려 똑같은데 계산 난이도는 한 2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들 얼마나 불쌍하니. 이과로 딱 정해진 순간 놀기는 글렀어요. 대학 가면 놀 것 같지? 얘네들 되게 바빠요. 공대 가잖아. 그러면은 막 거의 장난 아니야. 공부만 해야 돼. 맨날 레포트만 써야 되고 맨날 과제만 해. 공대 갔죠? 어? 선생도 공대. 선생님은 그래서 학점을 포기했지. 선생님 놀면서 학점을 포기했어. 어차피 선생님은 선생님 할 거였잖아, 그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대학생 때. 무슨 응? 과예요? 학원에서 강의했어요, 수학. 대학교. 대학생. 지금 수학과가 수학과를 가려고 해서 또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아버지가 컴퓨터 사업을 하셨거든. 컴퓨터 쪽 사업을 하셨어. 근데 선생님은 정확하게 꿈이 중3 때부터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너는 컴퓨터를 해라. 사업을 물려받아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연대를 쓸 때도 그래서 이학 계열을 써서 수학과를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서울대는 수리통계를 썼어요. 수학과로 가려고. 서울대 떨어지고 어쨌든 연대를 이제 이학 계열을 쓸지 공학 계열을 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강력하게 사업을 물려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듣자. 부모님 말씀이니까 듣자. 그래서는 딱 이제 컴퓨터를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때 이제 공통 과정을 배우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했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딱 진학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아버지 사업이 망했지.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야. 망했어요. 그래서 막 폐업되고 막 뭐 압류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사업을 물려받을 필요도 없잖아. 뭐 받을 게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래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선생님을 하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 쪽으로. 쌤 아버지 사업 다시 일으키셨어요. 응?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컴퓨터를 해봤어. 컴퓨터 해봤는데 재능은 있는 것 같거든? 선생님 코딩 같은 건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 근데 일단은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 옆에 컴퓨터 과학과 친구들을 보면은 걔네들 취미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플 있잖아. 취미로 막 어플을 만들어 지들끼리. 과제도 아니야. 그냥 지들끼리 만들어. 그리고 한번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게임을 만들기 과제였겠지 당연히. 게임 만든 퀄리티가 거의 그 오락실에 있지. 오락실에 1945 뭐 이런 슈팅 게임 이런 거. 맞다. 비행기. 거의 그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만드는 거야. 선생님 그때 뭐 만들었냐면 알까기 만들었어요. 알까기.
그래서 알까기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판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딱 튕겨서 얘를 맞고 얘는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런 알까기를 만든 거야. 근데 분명히 충돌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 충돌하는 함수를 줘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그걸 이용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충돌 함수를 만들었어. 선생님 스스로. 근데 물리도 잘했거든.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다 계산해가지고 전체 다 계산해가지고 얘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얘는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고 얘는 이렇게 결정되고 그 힘도 이렇게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다 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내가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게 애매한 거야. 근데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도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랑 얘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여기는 얘 반지름의 합보다 길면 충돌이 안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게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짧아졌어. 그럼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 그럼 이때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근데 그래 충돌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액션을 취한다. 그래서 얘가 요 다음 과정이 요렇게 되면서 움직였어. 근데 얘네들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충돌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역연산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알까기 치면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 근데 막 갑자기 이렇게 쳤는데 갑자기 둘 다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막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걸 도대체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선생님이. 여기는 얘 오류를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알까기로 만들었잖아. 알까기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랜덤 알까기. 어디를 들지 모른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네. 어쨌든 진짜 오빠였죠. 저걸로 뭐가 됐더라? 씹어졌나? 다른 애들은 막 오락실 게임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은 저것도 제대로 구현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 방구를 만들고 나왔을 것 같아. 당구로. 근데 당구도 마찬가지야. 당구도 이게 포켓볼로 하려고 그랬거든. 3구로 하려면은 이게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또 맞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좀 어려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래서 포켓볼로 하려고 했더니 얘도 여전히 랜덤이 돼버리면 지멋대로 막 튀어나갈 거 아니야, 공들이, 그지? 그래서 그냥 알까기 했어. 그랬던 경우도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님 말 듣고 망한 케이스. 수학과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딱 닿는 순간 튕기면 닿는 순간이라는 게 봐봐.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게 얘가 속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0.1초마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0.001초마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이게 얘의 속도가 개빨랐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많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0.01초마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닿는 순간에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 거리가 걔보다 짧아졌을 때 그때 이벤트가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닿는 순간이라는 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네. 아무튼 코딩은 잘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그래요. 어쨌든 이과는 접근할 수 나도 접근할 수 없는 얘기야, 그죠? 수학과를 전공했어도 접근하기 좀 힘든 얘기야, 사실. 그래서 얘는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 넓이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줄을 이룰 거고요. 거기는 그 넓이에 대한 관계를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정규분포에서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 같았대 만약에. 그럼 여기는 이거랑 봤을 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A입니다. 여기는 이 길이 차이가 2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있었을 때 여기 3까지 여기는 이 넓이가 B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M이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m 더하기 2부터 m 더하기 3까지 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x가 m 더하기 2부터 m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주고서 그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뚝 잘라서 요게 2였다고 생각하면 요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 아닐까?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면 되겠어? B에서 A 빼주세요.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주로 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봅니다. 정독해보세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함수니까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지금부터 2분 줄게요. 2가 뭐예요? 2라고 하는 게 파이. 파이가 3.14 어떻게 보면 상수지. 그죠? 이런 것처럼 2도 마찬가지로 2.7 얼마 되는 어떤 상수야. 자연상수로. 얘는 원주율이라고 부르잖아. 이제 여기는 자연상수라고 불러요. 이과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지금 넓이를 계산할 자신이 없으니까 평균이 0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이런 아이, 요런 아이에 대해서 요 아이에 국한시켜 가지고 0에서부터 z까지 될 확률들 있죠. 이렇게 될 확률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걔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이 z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 분포다. 나는 여기는 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다 여기는 얘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보이지? 그 밑에 있죠? 됐어? 너는 있는데? 323페이지 펴봐. 323페이지.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표가 어떻게 돼 있어? Z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뭐 비례 부분이라서 이게 뭐 이게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0.5부터 있어. 0.00 이렇게 돼 있니? 0.1 이렇게 돼 있니? 그다음에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3.1 3.1까지 있어. 그다음에 여기 표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0.000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999로 돼 있니? 1로 돼 있니? 0.4999로 돼 있니? 4993 4993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니? 4993 4993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표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0.3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를 찾아봐. 뭐라고 써 있어? 0.117 0.117 117 이렇게 써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가 0.3이 될 때가 0에서부터 0.3까지 여기는 요 넓이가 0.1179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 표를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문제에서 그냥 줘요. 간략하게. 문제를 좀 볼게요. 봐봐. 이런 식으로 줘. 간단하게. Z가 안 보인다. 이거 지울게요. Z가 이렇게 돼 있어. Z가 0.5일 때 1.0일 때 1.5일 때 그러니까 Z가 0에서 Z 사이의 확률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표로 주는 거야. 이걸 다 줄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거든. 여기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평균이 얼마고요? 평균이 0이고요. 0, 표준 편차가 얼마인? 1제곱. 1, 그렇지, 1. 그런 분포,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정규 분포를 받아봤을 때 거기 있는 게는 평균 값에 따라서 또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애야. 곡선이 되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여기 있는 얘를 너무 다양하니까 여기는 이거 하나도 지금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딱 결정해놨어. Z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얘가 0이고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게 지금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돼서 그럼 봐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네. 다시 봐봐. X에서 그러니까 X를 나는 여기는 얘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당장 소용이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얘랑 연결고리를 조금 있다가 연결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얘의 확률이 궁금할 때 얘의 확률로서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결시켜 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얘의 확률 구하는 거에만 일단 첫 번째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편은 표준 정규분포표의 일부래요. 이 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주세요. 0에서 0.5 사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요거겠지 그냥 답이. 얘의 답은 이겁니다. 근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래. 이런 거 준 적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우리는 정규분포의 공통적인 성질은 알고 있잖아. 얘가 얼마겠지? 사실 0일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게 1이었을 때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는 당연히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궁금하다면 0에서 1 사이로 대신 구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답이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얘가 무조건 뭐였으니까 대칭 축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반쪽 넓이는 얼마겠어? 0.5겠지. 여기는 이 반쪽 넓이도 얼마겠어? 0.5겠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얘였나 봐. 1.5보다. 여기 얘가 1.5다 이렇게 있어.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만큼이 궁금하대. 근데 나는 현재 어디를 알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를 알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얘가 뭐였어요? 얘였거든. 여기는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0.5가 될 테니까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0.933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어? 그러니까 나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웬만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확률들은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P, X, Z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부터 1.5 사이였어. 얼마가 될 것 같아? 0.774. 그렇지.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는 결과가 될 것 같지.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 더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여기는 요 넓이랑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두 개 더하면 얘랑 더하면 답이 될 겁니다. 한번 봐봐. 너희가 지금 딱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으로 확 그려지니? 확 그려져?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지금 그래프를 항상 그려주세요. 알았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0 찍어주고 마이너스 1 찍어주고 1.5 찍어줘. 그러고 나서 이 표를 봐라. 요거 그리는데 한 3초면 그리거든? 항상 요 표는 그리는, 이 그림은 그리는 습관을 좀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이런 건 어떨까?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응? 5월까지 있는데. 어? 5월까지 있는데. 무한 댓글. 그럼 0.15 87 1호 87 맞아요? 그렇지.
여기 결과는 뭐가 되죠? 0.1587. 이유는 0.5에서 네 1이잖아, 그지? 여기는 요 넓이가 얼마였어? 0.3413이었지. 이만큼이 얼마야? 반대기 0.5잖아, 그지? 0.5에서 얘만큼 빼야 이 넓이가 나오겠죠? 얘는 0.5 빼기 0.3413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설명이 안 됐다. 얘보다 크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 넓이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만큼 반쪽짜리 이 넓이 전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0.5라고 했으니까 0.5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해석해 주면 돼. 알았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해줄 일은 이거다.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연결시켜줄게. 오케이? 아까 수업하기 전에 승철이가 질문했던 표준화라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일단 결론부터 보고 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표준화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확률 변수를 z를 새롭게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해 버리잖아. 그럼 여기 얘는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가 돼요. 봐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 ax 플러스 b 이건 뭐가 돼요? A, a, b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vax 플러스 b는 뭐가 있었지? A 제곱 a 제곱 bx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됐었죠? 요거 이용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봐봐. 내가 z라는 변수를 뭐라고 설정했냐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 오케이? 다시 봐봐. 현재 지금 x라고 하는 거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m과 시그마 제곱 이렇게 따르고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EX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M이었다는 뜻이야. 네. 맞아요? EX는 M이었다는 뜻이야. VX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X는 뭐였다는 뜻이야? 시그마. 시그마였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Z라는 변수를 설정했어요.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이 Z를 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Z를 한번 구해볼게요. 시그마 Z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가보자. 여기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요걸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m 이렇게 된다, 그지? 근데 얘가 뭘 했어? m이 됐네. 얘는 뭐가 돼요? 0 z의 평균은 뭐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그거니까 절대값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여기 얘가 시그마였으니까 시그마 양수일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내가 z라는 걸 새롭게 설정해버리잖아. 그럼 그 z 값은 당연히 그 z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정규분포 0과 1의 제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되니? 요 말 정확하게 이해해봐. 자, x가 이렇게 돼 있었어. 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금 뭔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었나 봐. 얘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었나 봐.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확률을 계산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 z라고 하는 표준 정규분포 있지. 표준 정규분포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는 이 x에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도대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그래 이런 관계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얘의 확률이랑 그럼 얘의 확률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만 이해하면 끝나겠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x라고 하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2에다가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현재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px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8 사이가 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여기 얘가 현재 궁금합니다. 얘가 나는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여기까지 됐죠? 됐어?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Z라는 새로운 변수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새로운 변수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는 얘랑 일단은 여기는 얘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는 Z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소리잖아. 얘는 3분의 x-2라고 이렇게 설정해 주겠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시그마분의 x- 이렇게 설정해 줘. 그렇다면 그 Z가 여기는 얘를 따를 게 분명하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확률을 나는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야.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이게 x 이렇게 있고 이게 8 이렇게 있었어. 지금 현재 이 식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한 요 식이랑 현재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6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이랑 요 위의 식이랑 요 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요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식이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똑같잖아. 얘를 계산할 때 양변에 2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었니 우리? 맞죠?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다 뭘로 나눠줬을 때? 3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오케이? 3으로 이렇게 나눠줬을 때 이 식과 이 식은 현재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결과가 완전 같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x-2에 2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완전 같은 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서 z가 되면서 여기 얘가 뭐가 되면서 z가 되면서 표준 정규 분포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아까 여기서 요 숫자랑 요 숫자 가지고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 보면서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다시 얘를 이렇게 했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그거야. 정규분포를 내가 접근할 수 없거든. 그렇지? 접근할 수 없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만 결정해 놓은 거.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하나에 대해서만 다 조사를 해놓은 거지. 사람들이 모든 정규분포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얘 조사한 걸 바탕으로 여기는 얘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짓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얘를 이 식으로 바꿔도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당연히 동일할 테니까 정규분포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랑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랑 완전 똑같다는 거야. 봐봐.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표준 편차가 3이었어. 평균이 2였어. 이게 이렇게 좀 업된 대학이 지금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였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여기는 요 넓이가 궁금합니다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뀐 거냐면 여기는 여기가 얘가 0이 되면서 얘보다 좀 훌쭉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얘보다 당연히 훌쭉하겠죠? 얘는 표준 편차가 뭘 테니까 1일 테니까. 그죠?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여기 얘가 뭐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2까지. 요 넓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요 넓이를 내가 계산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요 넓이를 뭘로 바꿔서 여기는 요 넓이로 바꿔서 이 넓이 정도 내가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완전히 같다라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계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여기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실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기 2번 보세요. 자, 보자. 뭐라고 돼 있나 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70의 3제곱자 얘를 따르고 있대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일단 봐봐.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p, x라고 하는 게 70에서 76 사이가 될 확률이 궁금해요. 난 현재 여기는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는 z라는 변수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양변에 똑같이 70을 빼요. 그렇지? 근데 70 빼기 70 이렇게 할 거고 76 빼기 70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다음 걔를 뭘로 나눠줘? 3으로 나눠줘. 걔를 3으로 나눠줘. 그 결과가 뭐가 될 겁니다? 얘는 z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을 대신 계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 사이의 확률이 얼마가 돼요? 0.4772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1번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볼까요? P 해가지고 얘가 67, X 73이래. 이렇게 있었대. 여전히 뭐 해줍니다? 표준화 시켜줍니다. 이제 표준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봐봐. 얘에서 70 뺄 거지. 그럼 마이너스 3이죠. 3으로 나눌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됐어? 얘는 뭐가 돼? Z가 돼. 70 뺄 거지. 3이지. 3으로 나눌 거지. 1이네.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 상태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 넓이 궁금했던 거니까 요 넓이의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2배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0.682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줬나 봐. P 해가지고 67 X A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얘가 뭐래? 0.8185가 되고 싶었대. 그치? 가만히 가보자. 얘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P 해가지고 60을 70을 뺍니다. 마이너스 3이에요. 3을 나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Z로 바뀔 거고요. 얘는 A에서 70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된 이 결과가 0.8185가 되고 싶었대. 아이고, 그럼 가만히 보자. 뭘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대. 여긴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긴 얘가 지금 3분의 A-70이었나 봐요. 근데 여기는 요 넓이가 지금 얼마야? 0.3413이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이고 싶었대? 0.8185이고 싶었대. 그렇다면 8185에서 얘를 빼봤어. 근데 뭐가 돼요? 그렇지, 4772가 되죠. 477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은 얼마였군요? 2였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6이고 이거 넘어가면 76이잖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였구나? 76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이게 표준화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창기에 통계 강의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통계 못하면 바보예요. 공부 안 한 겁니다. 수능에서 통계 틀리면 대학 가기 싫은 겁니다. 라고 했었어. 어때? 쉬워요. 그지? 처음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질 거야. 알지? 개념은 조금씩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개념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이 월급 얘기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그죠? 월급이 200만 원, 그다음에 2,500달러, 그다음에 21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표준 편차가격 10만 원, 그다음에 300달러, 그다음에 2만 5천 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봐봐, A, B, C의 월급이 각각 125만 원이랑 2,800달러, 그다음에 23만 원일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순서대로 써달래. 지금 봐봐, 얘는 현재 상황이 뭐냐면 기준이 다 다른 거야. 얘네들이랑 환경이 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야? 정규 분포가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나? 또 다른 건 또 이렇게 생겼나? 다 다르게 생긴 거야. 얘네들의 평균도 다 다르고요. 평균도 다 다르고, 여기 이제 표준 편차도 다 달라요. 그지?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벌어, 여기서 이만큼을 벌어, 여기서 이만큼을 벌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버나요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여기는 얘네들 다 몽땅 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 하나의 기준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대로 표준화를 시켜주고 얘는 얘대로 표준화를 시켜주고 얘는 얘대로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 해당하는 그 값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값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상위 몇 %의 소득을 지금 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표준화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X, 여기는 얘를 X라고 할게. 한국으로 X, 그 다음에 여기 얘를 Y, 여기 얘를 Z는 안 돼. W라고 한번 해볼게요. Z는 우리 표준 정규 분포로 쓸 거니까 변수를.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지금 정규 분포가 뭐였어? 정규 분포가 뭐였죠? 200만 원이다.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었죠. 만 단위다 생략합니다. 오케이? 만 단위 생략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 Y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얘는 달러네. 2,500달러. 2,500달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00달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W. 얘는 지금 얼마야? 21만 엔이래. 얘도 만 단위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2.5만 엔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 되겠다. 그렇게 됐죠? 여기 얘네들 각각 뭐 해봤을 때 표준화 시켜보자. 다 Z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Z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Z로 바꾸면 10분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200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다음에 여기 얘는 Z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10분의 Y 마이너스 300분의 Y 마이너스 2,500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여전히 Z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2.5분의 Z W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각각의 돈이 얘네들이 지금 이 X 값이 얼마였어를 준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이 값이랑 여기 이 값이랑 여기 이 값을 얼마였어 준 거라고. 그럼 그때 Z 값이 누가 더 큰가요? 이걸 비교하면 끝나겠다. 그치? 이게 돼요? 이거 봐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너희가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잖아? 그럼 안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거 먼저 너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다 달랐죠? 기준이 다 달랐어. 걔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작업.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내가 문제 푸는 그 과정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죠? 얘네들 너무 많은 정규분포들이 있었어. 걔네들의 넓이를 내가 구할 자신이 없었으니까 걔는 내가 하나의 틀로서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 정규분포 하나를 생각하고 거기서 넓이를 구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네들의 환경이 전부 다 다르니까 내가 얘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여기 그때의 Z값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큰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실전 개념이에요. 계산이에요. 계산.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을 거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하나만 부탁할게요. 너희가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래프 하나씩 꼭 그려주세요. 그랬죠? 그래프는 계속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는 계속 그려가면서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줄 거예요. 오케이? 걔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 표준화 안 시키고도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 그거는 일단은 너희가 기본적인 거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는 얘를 뭐 해주세요? 표준화 해주세요. 얘가 Z로 바뀌는 그 과정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야? 60분의 X 마이너스 무슨 소리야? 2분의 X 마이너스 60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여기는 60을 뺀 거고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거의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 시켰더니 얘가 됐습니다. 얘의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뭘 그려주세요? 그냥 조그맣게라도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있는 얘의 넓이는 뭐겠구나? 얘겠구나. 근데 걔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 0.5를 더하면 되니까 0.841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얘도 여전히 표준화. 여기는 얘도 여전히 각각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다 똑같은 문제들이 돼요. 됐어요? 다음 보자. 자, 어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의 400명의 키의 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대요. 거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규분포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야. 지금 이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확률 쪽, 분포 쪽, 이쪽 이야기는 아직 그 통계 쪽의 개념은 아직도 발전 중인 개념이거든. 사실 수학 역사상.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분포가 우리는 지금 정규분포만 배우지만 사실 이 분포가 정규분포만 있는 건 아니야. 다 정규분포를 가지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고등학교 문제는 정규분포만 지금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 다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구나 대충 생각하면 돼. 연속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 이상 확률 분포는 여러 개 있지. 거기서도 뭐 이항 분포도 있다. 오케이? 됐어요. 어쨌든 키가 164밖에 안 된대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4입니다. 승철이 평균 넘었네. 해외도 넘었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키가 얘랑 얘 이하인 학생은 대략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은 얘가 학생은 몇 %일까? 얘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키가 158, 그다음에 여기가 164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얘가 뭐가 돼? 뭘로 바꾸면? Z로 바꿔버리면 이거 164 빼면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 내가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점, 1.5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어때? 164 빼면 빵이잖아? 이게 빵이네. 됐어? 그럼 여기는 이 확률은 어디랑 똑같은 거야? 여기잖아. 마이너스 1.5잖아. 그럼 여기 1.5랑 똑같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 확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얘는 0.433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은 알겠어. 확률은 알겠어. 그럼 그 학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대략 몇 명일까? 400명이라고 줬어. 전체 전교생이 400명이래. 오케이? 그럼 여기다 그냥 400 곱해버리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400명이 있었어. 400명 중에 10%래. 만약에 그러면 400명 중에 10%래. 확률이 0.1이다. 라는 건 10%잖아. 그러면 얼마? 4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400 곱하기 0.1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명수에다가 확률을 곱해버리면 대략적인 뭐가 나와요? 명수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소수점을 떼버리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얘 이하, 여기는 얘 이상인 학생은 또 몇 명인가요?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나 x가 158보다 뭐야?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것 또는 x가 5보다 16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오케이? 이 또는 내가 분리해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표준화시켜서 풀고 이거 표준화시켜서 풀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생기군요. 됐나요? 됐어? 다음 10-5번 문제 볼게요.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